2차 부등식 해봅시다. 228쪽에. 자, 2차 부등식이 말했지만 원래는 크게 단독 단원으로 출제율은 좀 낮은 편이었어요. 뒷단원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원래는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부등식만 딱 물어보는 문제는 작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제법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출제 경향은 봐야 할 것 같은데 기존보다는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알아둡시다. 자,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로 푼다? 2차 함수로 풉니다. 양변에 는, y는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얘는 y는 x 더하기 1, x 빼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절편이, x 절편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인 거더라.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y는 0은 x축이잖아. x축. 그래서 y는 0, x축보다 이게 뭔데? 이거는 y는이니까 요 이차함수의 y값이 이차함수의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더라. 위에 있더라. 이 이차함수의 위에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더라. 그러면 얼마잖아? 요 부분이잖아.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요 부분. 그죠? 그래서 답을 구할 때 판단할 때는 y값으로 y값이 x축보다 위다. y값으로 판단하되 답을 적을 때는 x의 범위로 적더라. x의 범위. 그럼 이 범위는 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잖아. 작다. 근데 여기 는이 돼 있으니까 여기도 는 넣어주시고 또는 x가 요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풀이법.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근데 모든 걸 이렇게 풀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외우자고 했었잖아. 능정되는 x가 마일이랑 인데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으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서 바로 해도 된다. 사실은 바로 해야 된다. 예외는 요 경우에 x의 계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거든요. x 제곱의 계수 음수야.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쪽 바깥쪽이 반대로 뒤집어져 버려.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 값이었는데 그게 반대로 뒤집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놔두고 요 말은 마이너스 곱해서 x 빼기 4로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x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그죠? 좌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한 거야. 그럼 우변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데 곱해봐야 똑같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럼 능력되는 x값 구해서 똑같이 해보자. 정석적으로 하면 x제곱이 이제 양수가 됐으니까 아래로 볼록에 능력되는 값이 2분의 1이랑 4더라. 이게 x축보다 커야 된다면 똑같이 몇 쪽이지? 몇 쪽이라고. 그래서 y로 판단했으니까 적을 때는 x로. x가 2분의 1보다는 작다. 여기 는이 없으니까 여기 는이 없어요. 또는 4보다 크다. 인데 빠르게 하는 거는 보통은 크니까 능력되는 값 2분의 1과 4의 바깥쪽으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주의점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로 만들었을 때 해야 돼요. 음수일 때 하면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근데 음수일 때 반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무조건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한다. 양수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이것도. 능력된 x값이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크면 바깥쪽이 되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다 바깥쪽이네. 밑에도 해보세요. 확인 문제 3번 해보시고요. 다. 쌤이 칠판에 좀 적고 이제 그 다음 걸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지수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 참수 그래프예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이거 다 x축이거든요. x축.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인 거죠. 만나지 않을 때, 안 만날 때.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일 거예요. 이 참수 그래프가. 2차 부등식은 항상 이 참수 그래프로 분됐으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모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되는지를 다 구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단독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잘 없고요.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2학기 때 명제에서 이제 모르면 못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 요게 0보다 큰 상황이라면 y로 판단해 버렸잖아. y는 이렇게 y는으로 판단해 보면 2차 함수의 y 값이 y는요 x축보다 큰 거 골라볼래? x축보다 위에 있는 y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골라볼래? 그럼 여기서 x축보다 위에 있는 y 값은 요거랑 요거잖아. y가 양수인 거. 오케이?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 요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0보다 큰 거 말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뭔가 하면 큰 거는 똑같아. 둘 다 큰 거는 여기 0보다 큰 건 여기 똑같잖아.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는 똑같은데 는이 있으니까 는이 뭔데? 0이랑 같을 때 x축이랑 같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는만 넣어주시면 되겠다. 는만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이 참수 그래프 역시나 y를 적으면 이 참수 그래프의 y 값이 y는요 x축보다 더 작을 때 y 값이 x축보다 더 밑에 있을 때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을 때 요 말한 말이야. 요 말을 x의 범위로 나타내면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그게 요 범위가 되겠다. 요 범위. 오케이? 그 다음 작거나 같으면 역시나 동일하게 작은 건 0인데 같다는 말은 x축이랑 같다.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 는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는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지금 다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했어요. a가 양수일 때 기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렇게 아까 방금 전에 푼 거랑 똑같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바깥쪽. 이 두 근 x 절편 기준으로 바깥쪽.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두 개의 사이값으로 들어간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 풀인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이거 전부 다. 나중에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럼 접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 x축이 접할 때 항상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만 해요. 양수일 때만 다 아래로 볼록이잖아. 음수면 위로 볼록되죠.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데? 이거의 반대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양수일 땐 이렇고 음수일 땐 이렇다 하면 헷갈려서 어려워. 대부분의 문제가 95% 이상이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로 나와. 근데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음수로 나왔잖아. 그럼 항상 양수로 바꾸고 푸셔야 돼. x제곱의 개수를. 안 그러면 다 틀려요. 그건 페이크만 해주거든. 자, 이 참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대.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이런 놈들이죠. 근데 얘는 x축 위에 있잖아. 이 위랑 저 위랑 달라요. x축보다 완전히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위에. 근데 이 점은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 서로 달라. 그래서 x가 알파일 때 요것만 0이고 나머지는 0보다 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만 아니면 되는 거야. 부등식인데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요만은 x축보다 위에 있어도 되고 완전 똑같아도 돼. 그럼 여기에 위에 있는 것도 되고 요만도 돼. 그럼 이만 알파까지 된다는 거잖아.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항상 씁니다. x는 모든 실수.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y값이 음수인 거 없잖아.
해가 없다. 해가 없다.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것도 괜찮다. 얼른 온나 전화도 안 받고. 네?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 답장도 안 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네.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것도 괜찮다. 밑에는 뭐예요? 같은 거는 여기 있잖아. x는 r고 2차 부등식인데도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특이한 케이스더라. 그래서 문제 풀다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 들고. 요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y값이 양수일 때 전부 다 y값이 양수잖아.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잖아. 답은 모든 실수. 마찬가지겠죠? 모든 실수. x축보다 밑에 있을 때 밑에는 음수 있고 하나도 없잖아. 해가 없다. 밑에 있거나 같은 거 없잖아.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만족하는 x값을 구하여라. 이게 제일 번거롭거든. 어렵거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접한다는 뜻이잖아. x는 2에서 능력은 x가 2니까 여기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놈 y값이 양수인 놈만 골라라는데 여기는 다 y값이 양수인데 여기서만 y가 0이잖아. 입만 빼고 다 된단 말이야. x는 2가 아니다가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1만 더해. 여기서 1만 더해. 요거 해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어느 형태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대요.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완전 제곱식일 때 첫 번째 어려워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두 번째 어려워하고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풀이 방식.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요. 2차 함수 표준형 만들듯이. 그러면 여기 표준형이잖아. 그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더하기 1.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꼭지점이 2,1이니까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1만큼 떠 있다는 거잖아. 1만큼. 오케이? x축 기준으로. 그러면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양수잖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인데 이거는 생각이 잘 안 날 거거든. 그럼 두 번째 풀이 방식을 해야 되는데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자, 봅시다. 판별식이 뭐냐? 판별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x 절편을 구할 거야. 왜?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넣어요. y에 0.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될 거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거든. 자, y에 0을 왜 넣느냐?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2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x의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인 x절편을 의미하게 돼요. 그거 구하려고 y에 0 넣은 거니까. 되죠? 거기서 판별식을 쓴다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해, x의 값이 몇 개가 나오느냐를 묻는 거고 x절편이 2개가 나왔다.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나왔다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2개가 나오려면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저반대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만 나온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능력이 된다는 거고요. 자, x축과의 교점이 없죠? 공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교점이 2개면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크고 교점이 하나면 능력이고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더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 요거 해를 구할 때
x제곱 여기를 능령해가지고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 D. 근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는 거지. 그럼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면 4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음수가 나와. 뭐가? 판별식의 결과가 음수가 나와. 판별식의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요 상태잖아. 붕 뜬 거. 맞잖아. 붕 뜬 거. 오케이? 판별식을 썼는데 인마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음수가 나왔네.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데 판별식 결과가 음수란 말은 x축과 교점이 없다는 뜻이니까 붕 뜬다는 말이겠네. 근데 이게 0보다 큰 거, x축보다 위에 있는 놈 골라라. 다 x축보다 위에 있는데 답은 모든 실수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은근 헷갈려거든요. 연습만 하면 이 부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 다음에 할게 어려워. 여기까지 연습하면 할 수 있으니까 외울 거는 외워야 된다. 자,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 0보다 크다면 x축과 교점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보다는 작게 큰 거보다는 크게 나오고 는이 있으면 그냥 너만 붙여주셔라. 0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일 때 두 개의 사이값 작은 거 큰 거의 사이로 들어간다. 사이값 는이 있으면 는 붙여주고 요거는 완전히 외워주셔야 돼요. 일일이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워서 풀어야 된다. 요거는 그림 그리면서 이해를 해서 직접적으로 풀어주시면 하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229, 230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229, 230에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영상하고 여기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231쪽에 위에 문제 풀어봅시다. 대표경 문제 3번 필수예제 3, 그 다음에 필수예제 4 풀어봅시다. 이거는 쉽게 하셔야 돼요. 자, x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여기로 나눈 게 뭘까? 우변으로. 그럼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15가 되고요. 작거나 같다로 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3, 5, 9, 5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제일 쉬운 거니까. 능력되는 값이 3분의 5랑 마이너스 3인데 작으니까 사이 값이잖아. 그 둘 개 중에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사이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이 값으로. 다음 두 번째. 무조건 x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음수니까 넘겨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그 다음 인수분해하면 4, 3, 12. 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되는데요. 돼요. 2요. 2로 돼. 완전 제곱식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로 느낌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작거나 같아야 돼.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단 는영이 되는 값은 하나가 있죠. 그래서 분음식이지만 이상하게도 답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만약에 안 되면 판별식 써보시면 돼요. 양서되도록 다 남겨. 이렇게.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판별식이 사실은 훨씬 편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판별식이 훨씬 낫다. 판별식의 결과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마이너스 1이야. 음수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X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판별식의 결과가 음수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없는 위로 붕 뜬 형태더라. 여기서 0보다 큰 놈, X축보다 위에 있는 놈만 골라볼래? 전부 다인데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건 모든 실수. 오케이? 그다음 4번에는 3번만 해볼게요. 특이한 놈. 여기가 루트가 있으면 괜히 하기 싫어지거든. 많이 안 해봐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죠. 그럼 역시나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판별식이 낫다.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2 날리고 b 프라임이니까 루트 2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 빼기 3이니까 음수예요. 음수. 무슨 말이냐? x제곱 계속 양수고 판별식 음수니까 이렇게 역시나 붕 뜬다는 얘기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판별식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음수로 나오면 판별식을 쓴 결과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이므로 음수가 되면 붕 뜬다. x축과 교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대값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있을 경우 그걸 이용해서 4번을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4번. 춥나 시원나? 춥네. 필수예제 4번. 담비도 뭐 앞으로 풀어봤을까요? 공부량이 너무 작아요. 이건 특수한 경우. 그럼 뭐 언젠가는 그걸 할까요? 아니 진짜 바다가다 우리 조카를 키면 너무 비싸지는 거. 이거 딱 머리 피면 우리 조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초. 네? 너무 귀여워요. 쌤, 저 얼굴 탄 거 같아요? 아이고. 초3까지는 꼬셔갖고 뽀뽀를 할 수 있어요. 지원하는데. 애가 너무 정숙해가지고 했어. 남자는 다 싫어. 예뻤네. 그거 다 외워야 해요. 이해해야 돼요. 왜요? 네. 요쪽 거는 외워서 쓰긴 한댔잖아. 바깥쪽 사이가. 근데 이거는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까먹어요. 2차 부등식은 다 이해해야 돼. 부등식. 부등식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은 어느 정도 암기가 가능하거든. 답이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인마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외워봐야 할 수가 없어. 했는데 다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겠네요. 딱 니처럼 주문하고. 그럼 이거 외울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우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요. 외우는 거 아닌데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그런 시간 안 하는데요. 몇 년도 안 하고 있죠. 작년까지 2년째 다녔어요. 이 학생들. 이 고견에도 경영부에서 작년에 200거 받았거든. 부등식 고견에. 다른 건 다 열심히 했어. 작년에 개념원리가 부교재였는데 요거랑 비슷한 난이도 책이. 다른 부등식 말고는 다 두세 번씩 풀어보고 했거든. 내가 성실하게 성실했어.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이니까. 수학은 2등급이고. 성실해야 돼. 여고에서 살아남으려. 이거 x 범위를 뭘로 쪼개야 될까요? 너 1대를 했잖아요. 맞아요 말고 빨리 대답해야 돼. 0. 0. 이렇게 친다. 0은 x 범위 뭐로 쪼갤까요? 절대값이 되면 1로. 무조건 작다. 크다 한 다음에 한 곳에만 넣지. 찢어갖고 걸어가지. 토요일에 이겼나? 저 토요일 둘 다 갔는데 둘 다 이겼어. 에이씨, 좋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니 화요일에 지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야구장을 가야 된다는 소리. 17대 9인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오늘 간단하고 재밌겠네. 왜요? LG가 17. 계속 치자라 그래도. LG가 17이잖아요. 그래서 1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거의 100배 나을 거야. 저는 정말 절망스러워요. 저는 롯데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저번에 갔는데 0대 0 할까지 미치겠다. 나는 했으면서 그냥 한지 벌써 4시간째인데요. 점수 그대로 나니까 계속 공격하자. 아 그렇네. 9의 말이에요 지금. 퀄리티 때문에 안 돼. 지는 놈이 하는 차례. 에휴, 해볼까요? 절대값. 왜 화가 나네요. 어? 왜 이제 헛소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삭제할게요 제가. 녹화. 자, 절대값이 능력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아, 아니 왜 또 양수부터 했어? 전부부터 해. 영상 보는 친구는 대충 남겨서 들어요. 한 7, 8분 넘기면 될 거예요. 자,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아닌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마이너스 5x인데 마이너스 x가 되니까 플러스 5x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리고 안 그래도 되겠지. 능력되는 값이 마이 마3이잖아. 근데 작다니까 4있다. 마이 마3 뭐가 더 작아요? 됐다. 이게 뭐가 돼?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해야 돼. 근데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 0보다 작은 거 안에 얘가 다 들어가 있잖아. 이만 그냥 답인 거야. 1번의 최종 답. 다음 2번. x가 양수면 절대값 벗을 때 그냥 먹겠죠. 그죠? 역시나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역시나 4의 값이니까 안으로 쏙 들어간다. 요 범위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둘 다 만족. 0보다 크나 같은 거에 얘가 다 들어가 있잖아. 역시나 이거예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된다. 둘 다 만족하니까 최종 답은 또는 요거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될 값이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답은 동일하게 하고요.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0 같은 거 넣어버렸잖아. 0 넣으면 0 빼기 1, 마이너스 1, 음수잖아. 그럼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양수일 때 1보다 큰 거 2 같은 거 넣어. 1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댔어요. 는이라고 1 넣으면 헷갈려. 0 돼버려서 2를 넣어. 확실히 큰 거. 2 빼기 1은 1. 양수니까 그대로 넣어서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플러스 x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고 작으니까 4니까 3이랑 마2잖아. 4니까 이건데 단 여기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자 이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마이 3, 1 숫자 3개 중에 작은 것부터 왼쪽에서 차례대로 그리고 그 표시를 하고요. 마이 3, 4 1보다 작아. 공통범위 여기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나는 오는 순간 바로 돼. 이렇게 바로 돼. 그러면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헷갈려. 그리세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나중에 이거 엄청 많이 할 거란 말이야.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부등식이 4개 범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찾고 하거든. 공통 범위. 근데 꼴랑 2개 다 헷갈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번 범위 최종 답이었고요. 2번 범위 이제도 답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4일까 1과 4더라. 단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마1, 4, 1 작은 거부터 이렇게 비율 같은 거 따지지 마세요. 대충 그냥 크기만 맞추면 돼. 마일부터 4까지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높이 다르게 확실히 해주셔야 돼. 공통점이. 이거 할 때 그 색칠 는이 있어서 색칠하는 거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괜히 틀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러면 마이부터 1까지인데 1에서 또 는이 들어가고 4까지잖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마이부터 4까지 들어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연습을 조금 해야 된다. 될까요? 되겠지? 절대값 있는 그래프도 좀 그려보면 좋은데 시간 여건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쉽게 편법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절대값 그래프.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 진도 다 끝나고 여유가 되면 한번 해봅시다. 남편은 좀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끝나고 나면 알려줄게요. 절대값 그래프 대충 그리는 법이 있어요. 그럼 답을 저렇게 안 하고 빨리 구할 수 있거든. 요거는 그냥 풀이 시간 큰 차이 없는데 더럽고 복잡해질수록 좀 의미가 있어요. 233쪽에 활용을 해봅시다. 활용은 다 해봅시다. 활용 좀 어려워가지고 다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많이 하세요. 공부를. 자, 넓이가 500이다. 둘레. 이게 사실은 그 중3 때 다 하고 넘어왔어야 되거든. 시험 출제율은 매우 낮아요. 활용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학교는 또 쉽게 낸다고 낼 수 있어요. 학교쌤 입장에서 쉽게 낸다고. 자, 가로가 둘레가 120이래. 근데 직사각형에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의 길이 합은 가로 더하기 세로는 60이 되겠죠. 반쪽이니까. 2개씩이 120이니까. 그죠? 그럼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는 60 마이너스 x가 될 거잖아. 무조건 부등식에서는 묻는 놈을 x로 잡으셔야 돼요. 방정식은 가끔 묻는 거 말고 다른 걸 x로 잡을 때도 있어. 그렇게 해야만 풀리는 거. 부등식은 없어요. 무조건 묻는 놈 x로 해야 돼. 왜? 범위로 나오니까. 범위로. 자, 그러면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500이다. 없는 게 아닌데 500 이하인가 문제에서. 아이고. 500 이상이네. 500 이상이면 2상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럼 빼기 x 되고 더하기 60x 500 넘겨.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10이랑 50으로 되네요. 그럼 x는 사이값 됐다. x의 범위를 구하시온가? 가로의 범위를 구하라니까 10 이상 50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m 이상 50m 이하. 6번은 문제가 좀 거지 같은데요. 시속 x km로 달리는 정지거리 y다. 안전거리 규정이 80m래. 정지거리가 요게 정지거리예요. 요게 80이래. 80일 때 규정을 준수하면서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은 얼마냐? 요게 속력이잖아. 요게 속력이고 요게 거리란 말이야. 뭐라 하지? 안전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80보다 짧아야지. 짧은 뭐라 해야 되지? 80보다 적게 갔을 때 멈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얘가 80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80까지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100을 곱해요. 그러면 이거 100 곱하면 8000인데 넣어오면 마이너스 8000. 그리고 여기가 더 작다. 여기가 더 작다. 인수분해가 계속 될 게 아니라 40, 20, 800이죠. 160 안 되는데. 이거네. 안 되면 선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선인수분해 하려고 하다 보니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
최대 속력은 80 되겠네요. 그죠? 80 이하니까 시속 80km이다. 끝. 조금 이따 7번 하고요. 7번이 그나마 중요해요. 5번, 7번이 좀 중요하고요. 6번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7번 좀 이따 풀이한 다음에 2차 부등 식세우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7번 짜장면이었나? 라면이네요. 자 한 그릇 가격이 2,000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 총 판매액은 한 그릇 가격에 몇 그릇 팔았냐? 한 그릇에 얼마인데 총 몇 그릇 팔았어? 그걸 곱한 게 판매액이잖아. 당연하잖아. 5,000원짜리 10개 팔면 5만 원이잖아.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원래 2,000원이었는데 100원씩 내릴 때마다 늘어난대. 그럼 100원씩 내리는 걸 단위를 100x로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니까 빼기. 판매량은 원래 200그릇이었어. 근데 금액을 내리면 내릴수록 판매량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얼마만큼? 20그릇씩 늘어나. 20x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지. 몇십? 자, 판매액의 합계가 44,2,000원 이상이다. 이거 사실상 중3 때 배우는 거거든요.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 지금 하고 있거든. 2차 방정식 중3들. 다 했어요. 주경이랑 담이랑은 쌤이랑 이거 다 연습했단 말이야. 방정식일 때. 숫자 거지 같아요. 해봅시다. 이 그래갖고 거지같이 되는데 성원호가 인수분해하는데 말해주고 너 잘하네 이랬어. 맞죠? 성원호가 귀신같이 인수분해 잘하는 돈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냥 없어요. 자 여기서 빼요. 100을 빼요. 100을 빼고요. 20 빼기 x 하고요. 여기서 10을 빼요. 10을. 그럼 여기 10 더 곱하고 20 더하기 2x. 더 뺄 수 있네. 20을 뺍시다. 20을 뺍시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20 빼면 1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자, 나는 이거 모르겠다. 그냥 곱해요. 무식하게 그냥 곱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요 과정에서 헷갈리면 그냥 곱하면 돼. 솔직히 더러울 뿐이지 이거 곱하기는 못하. 진 않겠죠, 그죠? 연계수만 잘 따지면 돼요. 그럼 여기 2,000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2,000이랑 주기 나눠. 다 나눠지겠지 않아? 2,000으로 나누면 000 주기만 442를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221. 오케이? 000 주기. 그러면 2로 나누기. 다음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메뉴 차순으로 빼기 10x 더하기 20x 더하기 10x 더하기 200. 숫자가 예쁘네. 이거 우변으로 나눈게요. 그러면 221에서 빼기 200이니까 더하기 21이 여기로 넘겼으니까 이게 x제곱은 크다여서 반대로 가니까 작거나 같다로 넘기겠지. 그죠? 인수분해 30으로 되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값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작으면 사이. 문제가 뭐지? 한 그릇의 가격의 최대값을 구해요. 최대는 요거겠죠. x가 제일 클 때. 그러면 아니다. 7이 들어가면 여기서 더 깎아야 되잖아. 7 아니야? 3이야. x가 작아야겠다. 3 들어가면 x는 3 하면 2000 빼기 300에서 1700가 최대값. 오케이? 이게 라면 값이니까. 이게 라면 값이니까 x가 작으면 작을수록 라면 값이 크더라. 그 다음 2차 부등식 세우기 보십니다. 2차 방정식 세우기는 쉬운데요. 2차 부등식 세우기는 어려워요. 이거 시험 매우 잘 나옵니다. 문제 푸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개념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문제 풀 때 방심해서 맞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틀리게끔 이렇게 세팅이 많이 돼서 나오거든요. 자,
근이 주어져. 0보다는 작고 x가 알파보다는 작고 베타보다는 크대. 이게 근이야. 근데 알파보다는 베타 크고 무슨 말이냐? 임마 베타 크니까 큰 놈보단 크고 작은 놈보단 작은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그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우리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얘들 2차 방정식이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걸 부호 반대로 해서 능력 이렇게 때렸을 거 아니야.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등호로 되어 있지만 무시하고 그를 집어넣어요. 부호 반대로 해서 집어넣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여기 곱하기 1인데 생략. 다음에 이제 0보다 원래는 같다인데 방정식이면 이말은 부등식이니까 같다가 아닐 거잖아. 그죠? 근데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대. 그러면 크다가 돼야 되겠어요? 작다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0보다는 크다가 돼야 되겠지. 클 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됐어. 오케이? 다음에 사이값이. 그럼 근이니까 x는 부호 반대로 넣어주시고 여기를 x제곱의 개수 a라고 하면 여기 a 박아주시면 돼요. a는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 이거는 못 외우면 안 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해요 솔직히. 왜? 이 간단한 것도 못 외우는 사람이 2차 함수 그래프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우는 게 귀찮아서 혹은 공부 안 해서 못 외운 애가 그래프로 한다? 사실상 불가능해. 외우셔야 돼. 무조건. 고등학교 이건 시험 쳐봐서 알지만 시간 별로 여유롭지 않잖아. 근데 저거 몰라갖고 그래프 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풀 것도 못 풀어요. 자,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x제곱의 개수가 음수라면 x제곱의 개수가 만약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나중에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거든요. 문제 풀면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거 235쪽에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호당하고 마치자. 자, 6번에 1번. 억울하지 않느냐면 중간고사 때 조금 억울하면 안 돼. 그 말은 많이 억울해요. 사이값이니까 부호 반대로 들어가시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몰라서 원래 x제곱의 개수가 여기 붙어요. 원래 a를 쓰는데 여기 a가 있어서 k로 했어요. 근데 문제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전개하면 이게 되잖아. 이거랑 얘가 같은데 부등호 방향도 일치하죠. 맞는 거란 말이에요. 부등호 방향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A는 1, B는 1, 마이너스 12. A 빼기 B는 1 빼기 12에서 14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요것만 돼도 이제 조금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요거의 해가 얘래. 그러면 부호 반대로 놓고 그 다음에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 오케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랑 비교해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여기는 1인데 여기는 1이 아니잖아. x제곱의 개수를 붙여주셔야 돼. 나가야 돼. 오케이? 근데 지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부등호 방향이 달라요. 부등호 방향이. 이마가 맞을까요? 얘가 맞을까요? 얘가 맞아요. 왜? 지금 이렇게 했잖아. 100% 이마가 맞아요. 이건 내가 한 거니까. 그러면 해의 방향으로 해의 부등식의 이 해를 봤을 때 이게 맞았단 말이야. 근데 바뀌었어. 왜? A를 곱하는 순간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기에 A가 곱해지면서 부등호 방향까지 바꿔주시면 된다. 즉 A가 음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인 A가 음수다. 이것 때문에 항상 이 음수로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영역장께 됐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그럼 저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됐으니까 부등호 방향도 똑같고요. x제곱의 개수 똑같죠? 그럼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함끼리 같다. 마이너스 2a는 b이고 마이너스 3a는 6이다.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a는 마이너스 2, b는 4. ab를 구하랬으니까 그냥 다. 그죠? 자, 숙제는 235쪽까지고요. 235쪽. 역시나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죠? 거의 다 풀이를 했기 때문에 별게 없어. 쌤이 그래서 마프를 페이지를 보내줄게요. 마프라 해놔. 마프라도 안 할 거잖아.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저희 3시 반에 뭐가? 그냥 그런 날. 한 달 한 번씩. 우리 옛날에. 자, 뒤에 90에서 91을 해보세요. 적을게요. 개념 확인 내신 대비 여기에 90, 91. 뒤에 조그만 책이 있거든. 가능하면 앞에도 90부분 시간대를 친구들 하세요. 90 앞에도 연립 1차 부등식 있거든. 1차 부등식. 5분도 하시면 좋아요. 됐죠? 자, 이 책을 못하면 안 돼요. 마프는 몰라도 이 책 못하면 절단이야. 그거 주워도 깨도 안 나와요. 가요. 담비는 지각 금지.